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15주 중에서 14주 올라가는, 그러니까 1972년 이후에 처음 나온 현상이라는데 굉장히 강세장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빅테크 계속 올라가는데, 다만 빅테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메타 정도가 강하고 나머지는 조금 주춤거리거나 밀리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쉽게 안 빠지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근접한 거, 이 점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저 PBR 주들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로 바뀌었고, 지난주에 2차 전지주가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약간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거의 8조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굉장히 페이스가 강한 어떤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중성주 쪽보다는 이제 대형주 쪽 움직이기가 쉬운 조건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국 증시 보면 연이은 어떤 부양책 나온 중국 증시가 연휴 전에 5% 올려놓고 연휴가 시작됐고요. 일본 강하고 나스닥 강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계속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연이어 어떤 재료들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70일 동안 그 2% 이상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조정 나오면 바로 매수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미증시는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그전에는 빅테크만 강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보여준 건데,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아요. 예,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아서 대략적으로 4대3, 5대4 이 정도로 이제 상승한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빅테크가 멱살 잡아 올린다라는 측면도 없잖아. 아직은 남아 있지만 중소형주 러셀 2000이 지난주에 강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수가 좀 번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죠. 종목들별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폴로 랄프로렌이 긍정적인 실적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가 강세 보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 증시 자금이 유출이 됐거든요. 근데 유입된 게 IT하고 헬스케어 쪽은 유입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일라일리가 강세 보이고, 그다음에 역시 엔비디아가 올라간 게 좀 두드러지게 상승폭이 컸죠. 그다음에 좀 약세 보이던 테슬라가 지난주에 반등한 것도 역시 특징적인 움직임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플러스 난 게 딱 차트 보면 아 얘가 올렸구나라는 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한 종목이 18% 올라가는 등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뭐 계속 뭐 주식 분할을 한다든가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등등의 이슈를 제공을 하면서 2차 전지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뭐 다른 업종은 종목별로 엇갈리고 막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빠지는데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갔는데, 하이닉스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빠졌죠. 그리고 이제 밸류업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 중에 대표주자인 금융주는 어쨌든 플러스는 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주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거는 현대차. 네, 현대차가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표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좀 빠져줘야 되는데 4.2% 근접하고 있는 거는 부담이 되죠.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되게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올해 3번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고정인데,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안 할지도 몰라 막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밀리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근데 4.2%를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조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다가 이제 104 근처에서 밀렸죠. 이게 빠질수록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지표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는 의미가 되니까.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내려갔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올라가는 게 일단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거라서 103 이하 조금 욕심을 내면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102.80 이하로 내려가 줘야 조금 더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 미국의 CPI 추이인데 3개월만 놓고 보면 전월 대비가 0.08%, 0.16%, 0.23%거든요.
수정된 게 이게 그 3개월만 놓고 보면 0.2%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대로만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미국이 목표 달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돌아오는 주에 나오게 되는 미국의 물가 관련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페이스를 유지를 한다라면 금리 내려가고 달러 내려가는 흐름이 될 거고 여기서 갑자기 튕겨 올라가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되게 엇갈리는데 우선 강세 1000포인트 단위 넘겼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통계적으로 봐도 뭐 1000, 2000, 3000, 4000, 5000 넘어가는 동안에 6개월 지나고 보면 결국엔 더 올랐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단기로는 좀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어떤 표냐면 14주 동안에 20% 이상 올라가면 4주 이내에는 좀 하락하는 예, 보시면 좀 뻘겋게 하락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주 동안에 20% 넘게 올라가고 나면 한동안은 좀 조정을 보인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이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횡보. 최근에 15주 중에서 14주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1972년도 때 걸쳐서 그런 기록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증시가 박스권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으로 갈 거야. 이런 등등의 어떤 주장들이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키는 그 빅테크가 쥐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거마저 깨지면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무리 올라가도 시가총액 비율상 시장을 크게 올리기는 어려운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핫한 빅테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안에 좀 답을 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자금 동향은 예탁금이 표면적으로 보면 늘어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예탁금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매도한 자금 말고는. 증시 자금은 풍부하진 않다. 뭐 설 연휴 전이라 그랬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또 기관 개인들별로 동향을 보니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죠, 매수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대형주 쪽 수급은 괜찮고 중성주 쪽은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성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설 연휴 끝나고 자금을 들어오면 이제 중소형주 쪽이 좀 활발해지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금 동향 계속해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들은 뭐 굉장히 강한 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10주 보면 한 주 빼고는 계속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 자금은 뭐 신흥국 쪽에서도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 안에 중심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매도로 확 바뀌거나 예,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매매한 종목 보니까 현대차가 매수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다음이었고 삼성전자 우선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반도체 해도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와 있었고 기관은 자동차와 지주회사,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매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2차 전지와 반도체,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CJENM이 순매수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그러니까 2차 전지, 이런 구성이 일단은 이제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업종 구성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업종 내에서 그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주에서는 유진테크는 이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이렇게 급등을 한다든가 그 자동차에서 기아는 이런데 현대차는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대비 좀 가치 대비 싸다든가 아니면은 명분이 뚜렷해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몰려다니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물론 이게 이제 뒤집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기아가 더 오르고 현대차가 바뀌고 이런 이제 뒤집히는 현상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광범위하게 올리기보다는 좀 차별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좀 부담이 되죠. 이번 주에 CPI가 나오고 이제 물가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지 금리 되게 중요하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 종료가 됐다.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중요해서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과 가치주 쪽에서 어느 쪽이 힘이 실리는지, 그리고 이제 가치주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 또는 이제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주하고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게 이번 주에도 좀 점검해야 될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인데, 밸류업이라는 어떤 이슈가 증시의 자금을 좀 끌어들일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하는데 예탁금이 설 연휴 전이라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들어오게 되고 지금 뭐 코스닥도 밸류업 적용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과매도권에서 지난주에 돌아서긴 했는데 조금 더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 예탁금 주의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이 되게 독특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보면 되는데, 보통 증시가 올라갈 때 달러 인덱스는 빠지는, 하여튼 그 역방향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데 주식시장도 올라가요.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증시 올라가면 뭐 채권하고 다음에 또 구리는 대표적인 어떤 경기를 보여주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증시만 강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 증시나 경기가 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빅테크만 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그냥 빅테크가 강했구나. 우리 증시가 그래서 세게 가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지난주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게 러셀 2000 중소형주가 강했고, 그다음에 데이터상으로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하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가고, 수출 데이터는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회복되는 조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주식시장은 특히 신흥시장 조금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지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움직일 수 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번지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번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되는지, 특히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된다, 그거 구리 가격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구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좀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